자, 이번에는 금융 규제 샌드박스 적용을 받게 된 또 그 서비스를 좀 살펴보죠. 이건 19개인데요. 19개를 분류하면 종류가 굉장히 많아요. 표가 쭉 나갈 테니까 표를 한번 봐주십시오. 이 안에는 대출도 있고요. 보험도 있고요. 그리고 또 이제 융합 서비스, 판매도 있고요. 그리고 여기는 또 여전이라고 해서 카드사에서 하는 서비스들이 있습니다. 단기론 같은 거죠. 그 외에 데이터 정보 제공, 또 전자금융 이런 게 쭉 들어가서 19개인데 간단하게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은행 창구에 가서 저 알뜰폰 사러 왔는데요. 이렇게 얘기하시면 그건 이통사 가게로 가셔야죠. 근데 그게 아니고 앞으로는 은행 창구에서 알뜰폰을 팝니다. 휴대폰을 팔아요. 그래? 네. 그러니까 예전에 생각해 보시면 보험회사는 보험만, 은행은 대출만. 그렇지. 근데 이게 융복합이 됐잖아요. IMF 이후에 방카슈랑스라고 불렀잖아요. 그것처럼 이번에는 은행이 휴대폰도 팔아요. 정보통신이랑 융합이 돼요. 내가 전자금융을 좀 이용하고 싶습니다 하면 유심칩을 넣어주는데 그러면 그 은행의 온라인 서비스들을 이용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만큼 지금은 폰이 은행이란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이동통신과 은행 업무를 결합하기 위해서 하드웨어, 소프트웨어적인 방식을 융합하고 접목해주자. 그러니까 그러려니까 먼저 그럼 은행에서 폰을 팔 수 있어야 되겠네? 이 알뜰폰이라는 건 저가폰이잖아요. 어르신들이 주로 쓰는. 근데 어르신들이 이 알뜰폰 가지고 가서 사기도 하고 그 안에 필요한 금융 앱을 깔기도 하고 통제하기도 하고. 이것들을 은행이 도와줄 수 있습니다. 우체국도 그 일들을 해주거든요. 이동통신 사무실 업무 중에 제일 많은 게 어르신들의 앱을 직원들이 어떤 용도로 쓰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조절해 주는데 이게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여차하면 이게 보이스피싱처럼 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규제는 풀면서도 위험하지 않은 방식으로 기존의 서비스들이 융합되고 있다. 그리고 또 이제 저도 이 부분 되게 흥미롭게 봤는데 이게 우리나라에는 왜 없을까 했던 서비스가 드디어 들어왔어요. 그것도 신기술과 접목을 해서 제가 90년대에 대학교 때 캐나다에 잠깐 갔는데 마트에 가서 물건을 사는데 예를 들어 내가 2만 원어치를 샀어요. 그럼 카드 긁을 때 2만 원을 긁으면 되는데 5만 원을 긁고 3만 원 추가로 긁었죠. 그 캐셔한테 3만 원을 현금으로 받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그 마트와 금융권이 연계가 되어 있어서 또 하나는 뭐였었냐면 돈을 뽑는 걸 드라이브 스루가 있는 거예요. 차를 세우고 거기에 돈 뽑는 기계가 있어서 카드로 그렇죠. 90년대. 그래서 저는 이걸 보고 굉장히 여기 기술이 상당히 발달했구나 생각을 했는데 출국하거나 우리가 공항에 가서 해외에 나갈 때 환전을 필수로 하잖아요. 맞아요. 환전을 하는데 드라이브 스루 매장에서 환전을 쉽게 할 수 있으면 얼마나 편하겠습니까? 이게 가능해졌어요. 예를 들어 내가 인터넷에서 모 은행에 들어가서 우리나라 돈 얼마를 일본으로 여행을 간다. 그럼 일본 돈으로 바꿨다. 그럼 지금 같으면 이걸 가지고 은행에 가서 받거나 공항에 있는 그 은행 지점에 가서 받았어야 되는데 햄버거 가게와 이 은행이 연결을 시켜서 내가 그걸 그 가게에서 이걸 제시하면 그 자리에서 햄버거 가게에서 돈을 주는 거예요. 또 하나는 푸드트럭은 아무래도 그 어떤 매장이 있는 게 아니다 보니까 주로 현금 장사를 하잖아요. 근데 이건 역시 QR코드 결제라는 걸 도입을 해서요. 내가 이 QR코드를 보여주고 QR코드를 띡 꽂으면 계좌 이체가 가능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개인 사업 하시는 분들도 이제 이런 규제 풀림으로 인해서 조금 더 수월하게 사업을 하실 수 있는 길이 열린 거죠.